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명절 연휴를 맞아 귀성행렬이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명절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광주 전남에서도 20건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기초적인 지질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대선 예비 주자들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연속대담. 오늘은 안철수 의원을 만나봅니다. 광주에서 충전 중이던 삼성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20대 남자가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분위기가 갈수록 퇴색해 간다고는 하지만 명절은 명절입니다. 이 설렘과 들뜸으로 가득했던 귀성 첫날의 표정을 정용욱 기자가 전합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옥수수를 밀어내는 뻥튀기 가게에서도, 깨를 볶고 떡을 만드는 방앗간에서도, 또 다양한 생선을 갖춘 어물전에서도 시골집 어머니들은 추석 명절 먹을거리 마련에 여념이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자녀에 대한 사랑이 묻어납니다. 전부 다 보고 싶어요. 왜요? 애기들 6남매인데 아들 셋, 딸 셋 다 보고 싶어. 객지에 나가 있는 아들, 딸을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은 건 모두 한결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통 정체 속에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을 내비칩니다. 몇 시간씩 내키 갖고 와갖고 뭐 뻔뻔히 뭐 초원에 와야 뭐 오늘 무엇이겠어. 뭐 밥 한 그릇 먹고 또 담그릇 하고 가면 걸리고.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서둘러 고향에 도착한 자녀들 역시 설렘을 감추지 않습니다. KTX 기차역에서는 플랫폼에 내리는 순간 고향에 대한 포근함에 사로잡힙니다. 너무 좋네요. 고향 오면 항상 좋죠. 네. 너무 행복합니다. 수도권에서 출발한 귀성 차량이 속속 밀려드는 터미널. 평소보다 오래 걸린 고향길이지만 귀성객들은 피곤함보다는 즐거움이 앞섭니다. 명절 분위기가 아무래도 내려오면 나니까 너무 좋고 아이들도 송편 만들 거 생각하면서 지금 왔거든요. 본격적인 귀성행렬이 시작된 가운데 시골집 부모와 귀성에 나선 자녀 모두 마음만은 한가위 풍성함으로 가득하기만 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추석 귀성 행렬이 이어지면서 이른 시간부터 고속도로가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승용차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광주까지 7시간 50분, 서울에서 목포까지 9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귀성길 정체는 오늘 정오부터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공사는 올해 추석 연휴 동안 200만 대의 차량이 광주 전남권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오늘은 41만 6천 대의 차량이 들어올 전망입니다. 설 연휴를 앞둔 전통시장에는 차례상을 준비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 폭염 여파로 과일과 채소값은 큰 폭으로 올랐지만 그래도 이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 대목을 맞은 시장은 인파로 붐볐습니다. 신광아 기자입니다. 추석을 앞둔 목포의 한 전통시장. 좌우로 놓인 점포들이 인파로 북적입니다. 마른 생선을 파는 어물전은 제수용 생선을 사려는 사람들로 과일 가게에도 대목을 만났지만 쉽사리 지갑은 열리지 않습니다. 사는 거는 저기 고기 같은 거 그런 넓게 비싸죠. 이게 반찬 같은 것은 과일도 비싸고 다 비싸요. 올해는 물가가 엄청 비싸네요. 작년보다. 낙지는 작은 것 한 마리에 5,000원, 큰 것은 2만 원까지 올라 쉽게 팔리지 않을 정도. 그나마 전과 송편 판매점이 대목을 맞아 붐볐습니다. 북적북적하고 기분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좋은 추석 됐으면 좋겠어요. 올 추석 물가는 폭염 여파로 사과는 60%, 배추 등 채소값도 118%가량 올랐습니다. 한우 역시 1kg당 도매 가격이 19,000원 선으로 8%가량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 저희는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상인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고객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물건을 마음대로 고를 수도 있고 또 무료로 저희가 배송까지 해주는 각 점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폭염 끝에 찾아온 추석 연휴. 서민들의 차례상 고민은 깊어가지만 그래도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고향 많이들 가실 텐데요. 날씨는 맑아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겠고요. 기온 점차 떨어지면서 금요일에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연휴 기간 내내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현재도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후에는 많은 구름이 예상됩니다. 추석인 내일은 구름 사이로 보름달 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우리 지역 제16호 태풍 말라카스의 영향권에 들면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비는 주말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2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과 담양이 28도, 나주와 화순 29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게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례가 28도, 보성이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에서 발생한 관측사상 역대 최대 규모 지진의 여파로 그젯밤 광주와 전남에서도 신고와 피해 접수가 잇따랐는데요.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먼저 김인정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광주의 조용하던 주택가 도로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같은 시간 광주 전남의 다른 장소들에서도 집안이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차가 갑자기 막 흔들려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막 차를 움직이는 것처럼 많이 심하게 흔들려서. 경북 경주에서 1시간 간격으로 이어진 리히터 규모 5 이상의 강한 지진으로 구례와 광양 등 전남 동부 지역에는 진도 4, 광주 지역에서는 진도 2에서 3의 지진이 느껴졌습니다. 유례 없이 강한 지진에 문의와 신고 전화 수천 건이 폭주했습니다. ARS가 쌓일 정도로 계속해서 쉼없이 폭주했습니다. 신고가. 건물 균열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순천에서는 건물 외벽 마감재가 떨어졌고 장성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기숙사 벽이 갈라지면서 기숙사생 11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모두 귀가 조치됐습니다. 학교 야간 자율학습과 학원 수업 등이 중단되는 일도 잇따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애들 다단이 나와가지고 불도 계속 꺼지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귀가 좋지. 지진의 여파로 호남선 일부 구간에서도 KTX가 감속 운행하거나 지연 도착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통신 장애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렇게 광주 전남에서도 지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강한 지진에 지역민들의 불안도 커져 있는데요. 그동안 광주 전남에서는 몇 차례나 지진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 송정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3년 전 광주 동구에서 발생한 규모 2.7의 지진. 피해는 없었지만 최근 시민들이 체감한 가장 큰 지진이었습니다. 전쟁 난 줄 알았다니까요. 나는 저 원자력 발전소 터져본 줄 알았어요. 최근 5년간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지진은 전남이 19차례, 광주 1차례 등 모두 20차례. 이 가운데 75%는 바다에서 발생했고 좀 더 진동을 느끼기 쉬운 육지에서 발생한 지진이 25%가량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주 전남을 지진 안전지대라고 말하긴 이릅니다. 광주 전남과 진앙지가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도 곧장 건물 균열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은 진도 3에서 3에 해당하는 지진동이 감지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시민분들이 흔들림을 느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집안이 물러 작은 지진이 잦은 일본과 달리 한반도는 땅이 단단해 큰 규모의 지진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더구나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지진이 나면 전국적인 피해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경주의 경우 지각의 움직임이 잦은 활성단층 위에 있다는 연구가 나와 있지만 광주 전남은 지진상 활성단층이 있는지에 대한 기초조사도 없어 더욱 불안한 상황입니다. 활단층 여부가 있는지 일단 연구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규모의 어떤 내진 설계를 어쨌든 조례나 뭐 여러 가지 건축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한편 이번 지진에 따라 진도 4의 진동을 느낀 전라남도는 도내 재난위험시설과 노후주택을 긴급 점검하며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전남의 건축물 10곳 중 6곳은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의 건축물 중 내진 성능을 갖춘 건축물은 34.6%에 불과했고 특히 민간주택의 경우는 내진 설계 비율이 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또 학교의 경우는 내진 설계 대상 건물 860여 곳 가운데 4분의 1만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도 학교와 병원, 댐과 터널 등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률이 지난해 말 현재 38%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주자들이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광재미 씨는 대권 도전 의사를 나타낸 후보군 주자들을 만나 도전의 이유와 비전을 묻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여러분 중에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을 우선 만났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기회를 닿는 대로 이 코너를 통해 보도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격차 해소를 위해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는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을 만났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네, 안철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내년에 서서리 내린 무등산에 다시 올라서 무등의 아침을 맞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대선 출마 선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무등산의 등은 등급등입니다. 등급이 없다, 차별이 없다, 격차가 없다를 저는 상징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등산으로 오르면서 시대 정신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의 시대 정신을 격차 해소와 평화 통일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빈부 격차, 남녀 격차, 세대 격차, 교육 격차, 지역 격차,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 격차가 한 분야의 격차가 다른 분야의 격차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칭칭 감겨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걸 풀어야 되는 게 저는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금 북한이 저렇게 핵실험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 또는 동북아 평화가 더 멀어지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절실함이 시대 정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연대나 야권 후보 단일화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년 실제로 대선 선거 과정에서 또 그런 요구가 부각이 됐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난 총선 때 이미 민심으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은 표출이 됐다고 봅니다. 이제는 정말 3당 정립체제가 필요하다. 그런 민심들이 모여서 26.74%라는 높은 정당 지지율을 국민의당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당이 꿋꿋이 그 길을 가고 더 앞으로 일들을 열심히 잘 해서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개혁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을 모으라. 그런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과 대선은 좀 다른 선거 구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테면 이전의 어떤 대선 경험으로 봤을 때 어떤 양자 구도가 아닌 다자 구도에서 승리한 경험이 그다지 많지 않은 걸로 봤을 때 또 그런 요구가 불거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양당 체제가 더 이상 우리나라 미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이제는 3당 정립 체제를 만들어서 한번 해결해 보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이런 흐름들은 내년 대선 때 훨씬 더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분노가 더 커질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나라는 반드시 제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민심의 흐름이 잡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의당 문호를 열어서 인재를 영입을 하시겠다는 뜻을 밝히신 바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은 인재들이 영입이 됐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세론처럼요. 국민의당에서는 이른바 안철수 대세론 이걸 좀 뛰어넘기가 힘든 것 아닐까요? 그런 일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호를 정말로 활짝 열고 오시는 분들이 마음 편하게 정치적인 기반을 다지실 수 있도록 그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일이라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에요. 안철수 현상과 이른바 정치인 안철수는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과 글들이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 나왔는데요. 저는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 했던 실수는 다시는 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를 시작한 지 4년이 안 되지만 이제는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 그 결과로 이번 총선 때 3당 정립체제라는 수십 년 만에 한국의 정치의 여러 가지 지형을 바꾸는 그런 성과를
정치적인 성과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 뚜벅뚜벅 걸어가고 더 많은 그런 국민들을 위한 정치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당, 2당은 극단 세력, 양극단 세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어느 한쪽이 정권을 잡다 보면 절반도 안 되는 국민만 데리고 이제 그 정치를 하게 될 테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할 때 그 협조를 서로 구하지 못합니다. 그런 적대적인 공생관계 하에서는 문제를 풀 때 합의할 수도 없고 계속 극단적으로 대결만 치닫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이 존재하는 합리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양극단도 저는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석을 맞아서 고향을 찾은 호남 지역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양무호남 시무국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분들끼리 정말 화목하고 따뜻하게 대화 나누시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그런 좋은 연휴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관광객을 태운 국제 크루즈선이 올해 처음 여수항에 입항했습니다. 남해안 항로가 중국과 여수,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 관광 코스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 여객선부두로 14만 톤급 대형 크루즈선이 들어옵니다. 중국 상하이를 출발해 여수와 일본 후쿠오카를 경유하는 5박 6일 코스로 크루즈선에는 관광객만 3,400여 명이 탑승했습니다. 이들 관광객들은 대만에 본사를 둔 일용품 판매회사 커티그룹 직원들. 오는 18일에는 3천여 명의 직원이 추가로 여수항에 입항합니다. 취타대의 환영 속에 남해안 항로를 따라 여수에 처음 와본 중국 관광객들은 천혜의 자연 경관에 감탄을 자아냅니다. 到这个地方来了以后，感觉大家非常热情，地方也非常美，空气非常好。就是期待能品尝一下我们当地的美食，然后美景，学习一下我们当地的文化，然后希望我们以后能经常的交流和往来。 크루즈 여행의 가장 큰 장점은 크루즈선이 정박하는 동안 여수와 인근 순천 지역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다는 것. 중국에서 여수까지 비행 직항로가 없다 보니 상대적으로 편리한 크루즈선으로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항이 8만 톤급에서 15만 톤급으로 접안 능력을 확대한 뒤 첫 대형 크루즈 입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시와 도 그리고 정부는 더 많은 크루즈 관광객이 우리 여수항을 통해서 입항을 해서 전남 동부권, 전라남도를 좀 관광을 하면서 지역 경제 활력을 좀 돋구는 방안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외국 관광객들이 좋아할 만한 대형 쇼핑 공간이 지역에 없는 점은 여전히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입니다. 하지만 여수와 제주, 인근 일본을 연계한 남해안 항로가 크루즈 관광의 메카로 떠오르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추석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음식, 반달 모양으로 곱게 빚은 송편이지요. 원래 소나무 송에 떡 병자를 써서 솔잎을 깔고 쪄내는 떡이라는 뜻에서 송병에서 유래했습니다. 곡식을 잘 여물게 해줘 감사하다는 뜻으로요,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송편은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데요. 전라도 지역에선 많이 재배되는 모신잎을 넣은 반죽에 동부와 팥 등으로 속을 채웁니다. 일반 송편보다 3배 정도 큰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서울과 경기 지역에선 쑥과 오미자 등 5가지 천연 재료를 넣어서 오색 송편을 빚기도 합니다.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만든다고 합니다. 경상도에서는 조금은 독특한데요. 칡을 넣어서 단맛과 쓴맛, 그리고 칡의 독특한 맛이 어우러진 송편을 빚는다고 하네요. 송편이 반달 모양이 된 이유는 조금씩 차올라서 보름달이 돼 희망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름달을 보며 한 해의 농사 수확을 감사하는 날 추석.
쌀값 폭락에 한숨 쉬는 농민들에게도 빠른 시일 내에 웃음 가득한 추석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최근 잇단 배터리 폭발로 전량 리콜 결정이 내려진 갤럭시 노트 7이 또다시 폭발해 광주에서도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5시쯤 광주시 북구 우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가 충전을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폭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핸드폰 주인인 28살 장모 씨가 오른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폭발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감식을 요청했고 장 씨는 삼성 측에 피해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광주 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피해 신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에만 약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본 지역민은 현재까지 108명으로 22%의 사망률을 보여 전국 피해자 사망률 2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신고된 피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병원에서 내원자를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 사용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전 국민을 상대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민중연합당, 광주시당 등 야당 관계자들이 역과 터미널 등에서 귀향객들을 맞이하며 정책을 홍보했습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귀향객들에게 현 정부의 실정을 알리면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호소했고 민중연합당 광주시당은 전국 농민대회와 노동자 투쟁 계획을 홍보했습니다.